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 평범한 글도 과연 책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아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그 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생각이죠. 글을 좀 쓴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거예요. 약간의 기대감과 또 커다란 불안감에 뒤섞인 바로 그 질문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분석의 원작자가 글쓰기를 정식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2018년에 글쓰기를 결심하고 불과 1년 만에 무슨 코칭 한 번 없이 책을 2권이나 내고 5권을 계약했대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이야기 자체가요. 책 쓰기는 무슨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결국 실행력의 문제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놀라운 실행력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저자는 작가가 되는 비결이 딱 2가지 핵심 기둥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바로 이겁니다. 책 쓰기의 90%는요. 자신감이라는 마인드셋 그리고 실행력이라는 메서드 딱 이 2가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책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확신에서 출발해서 에이, 잘 모를 때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실행하는 기술. 이 2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의 글도 반드시 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재능이 아니라 심리와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 마음가짐이요.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되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글을 못 쓰는 가장 큰 이유가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바로 남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진실은 아무도 당신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와, 이 말 듣는 순간 뭔가 해방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사실 이 부담감이야말로 글쓰기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저자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3가지 행동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첫째, 아직 책 한 권 쓴 적 없지만 스스로를 그냥 작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둘째,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 작가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까지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필명까지 아예 기목 작가로 바꿔버리면서 공개적으로 선포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플라톤이 말했던 마음이 현실을 만든다는 원리 아닐까요? 스스로에게 나는 작가다라고 끊임없이 주입하는 거죠. 저자는 이걸 건전한 세뇌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힘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끝났다면 2번째 기둥, 실행으로 넘어가 봐야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뭘까요? 맞아요. 대체 뭘 써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책 주제가 무슨 대단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일상의 노하우, 나만 겪었던 독특한 경험, 취미, 남다른 이력, 이 모든 게 글감이 될 수 있어요. 아이 이유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엄마라면 10분컨 영양이유식이란 책을 쓸 수 있고요. 면접에 300번이나 떨어져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책이 되는 거죠. 주제를 찾았다면 이제 써야겠죠. 그런데 막상 하얀 화면 앞에 앉으면 머릿속도 하얘지고 정말 막막하잖아요. 여기서 저자는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강력한 초고 작성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프리라이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맞춤법이나 문장 구조 같은 건 일단 다 잊어버리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멈추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내려가는 기술이에요. 핵심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이 나서 쓰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 생각이 난다. 와, 이거 정말 혁명적인 발상 아닌가요?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네요. 왼쪽처럼 완벽한 한 문장을 쓰려고 하다가 턱 막히고 끙끙 앓다가 결국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방식이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처럼 일단은 조음 이상에도 끝까지 다 써놓고 그걸 여러 번 다듬으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자유로운 방식이 있죠. 바로 양이 질을 만들어내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아주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정쩡함을 버리는 건데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강렬하게 와닿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다는 식의 글은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확실하게 어느 한쪽에 서서 내 목소리를 내야만 글에 강력한 힘이 실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초고를 완성했다면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내 원고를 실제 칙으로 만드는 과정, 즉 출판의 다리를 건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원고를 쓰는 것과 출판사의 선택을 받는 건 전혀 다른 기술이라는 점이에요. 이제부터는 작가가 아니라 기획자의 눈으로 내 원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 거죠. 출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최종 무기가 바로 이 출간 기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야 해요. 책의 모든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한 기획안,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석, 비슷한 다른 책들과의 차별점, 마케팅 계획, 그리고 왜 당신이어야만 하는가를 보여주는 프로필과 시선을 확 끄는 제목까지 이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의 순간이 온다면 작가로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2차 저작권, 즉 내 글이 나중에 웹툰이나 영화로 만들어질 때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책 한 권의 성공이 완전히 다른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 기간과 업무 분담까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막연했던 독자에서 작가가 되는 여정, 이제 그 길이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나는 작가다라는 마인드셋을 갖추고 내 안에서 글감을 찾고 프리라이팅이라는 방법으로 실행해서 출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자신감과 실행력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점이죠.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당신께 던집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당신 안에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